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프 부작용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로 하이프 리프팅의 부작용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종류를 좀 체계화해서 나눠보면 피부가 화끈거린다, 건조하고 잔주름이 더 많아졌다, TV 지나가는 자리에 줄이 생겼다, 얼굴이 해골처럼 됐다, 감각이 떨어지고 입꼬리나 눈썹 이런 데가 처졌다. 크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에 가까운 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잔주름, 타들어간다, 건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깊은 층 얘기가 연부 조직과 피하 지방이 확 꺼지는 거죠. 해골상이 됐다, 더 처졌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이제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그쪽이 뭐 찌릿하거나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눈썹이 떨어진다든지 입꼬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기는 일들을 알아보면 되겠는데, 하이프가 피부 밑에 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피부터 그 점이 생기는 것까지 쭉 다 표층, 깊은 층 생기는 일이 다 거의 맞아 떨어지죠. 조직학적 연구 결과를 이해를 해야 하이프 시술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이죠. 예방인데, 위에 세 가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보면은, 피부 상층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을 하려면 예민한 피부를 피해야 됩니다. 어떤 피부가 예민하냐? 평소에 화장품 되게 가려서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피부라서 썼던 것만 써야지, 한번 테스트로 뭐 선물 받은 거 쓰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쓴 경우에 완전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 있는 분들, 얼굴 화끈거리고 빨갛고 이런 분들, 아니면 주사 피부염, 여드름하고는 달리 면포가 없이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고 미약하게 잠재돼 있다가 어떤 유발 원인에 의해서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앓고 있는 분들, 얇은 피부가 또 그런 일들이 잘 생기고, 검고 잘 타는 피부, 이런 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할 때 초점이 짧게 맺히고 시술할 때 팁을 꾹 누르지 못하고 떠서 하게 되면 겉에 이제 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피부 상층에서 생기는 일들이 확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하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 시술도 아주 조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런 레이저나 하이프 시술 피하고, 한다면 약하게, 아니면 다른 마일드한 시술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환자 자신도 본인 피부가 이렇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주사 피부염 히스토리가 있거나 그렇기가 있는 분들은 하이프 시술로 그게 다시 재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층에서 문제가 될 분들은 이건 간단합니다. 얼굴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얼굴에 살이 없고 광대가 발달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아도 완전 얼굴 해골처럼 되잖아요. 윤곽주사 맞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광대는 발달이 돼 있고 살이 없어서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 처진 거를 리프팅을 시키겠다고 실을 걸거나 윤곽주사를 맞거나 이런 하이프 리프팅 하게 되면, 실하게 되면은 볼륨 이동이 이렇게 되면서 광대 더 넓어 보이고 볼살이 더 빠져 보이고, 윤곽주사나 하이프 하게 되면 볼살이 쑥 들어가서 더 해골처럼 땅콩 얼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얼굴형이 안 맞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더 안 좋은 거는 턱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근육이 돌아오는데,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서 연부 조직에 위축이 오게 되면 이거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사각턱 보톡스, 하이프 리프팅, 윤곽주사, 실 리프팅 모두 다 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회복을 한 다음에 만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볼륨 회복하고 나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른 시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쪽 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조직이 딱 처지면서 완전 이마 울퉁불퉁해지고 혈관 드러나 보이고 입과 꺼짐으로 인해서 막 슬퍼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위는 강도를 약하게 해서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하이프 리프팅을 해서 효과 좋을 사람들은 적당하게 볼살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은 지방 줄고 피부가 수축이 되고 하니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손상. 신경손상은 하이프 시술이 신경을 자르지는 못해요. 자르지는 못하고 미세한 손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경에 그 싸고 있는 막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감각신경을 손상을 주면 감각이 좀 이상하고 운동신경 손상을 주면 그쪽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의 주행을 잘 파악을 해서 특히 여기 인프라 오비탈 러브 나오는 이쪽 근처 신경과 측두분지 이쪽 분지 있는 그 선을 따라서는 시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측두분지 손상 받으면은 눈썹이 툭 떨어지고 아래턱 신경 손상 주면은 그쪽 입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피해서 놓으면 되겠죠. 근데 예방을 못하고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피부 상층의 문제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양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와 있고 레이저나 약한 초음파, 약한 고주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효소 활성을 갖다 좋게 해주면 그 힘든 기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 재생을 돕는 물질로는 전에는 이제 물광주사 많이 썼었고 요즘에는 PDRN, 리제스킨이나 리주란, 줄기세포 배양액인 에버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네 종류를 피부 재생을 돕는데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생 물질을 투입을 하면서 재생을 돕는 장비로는 다 좀 약하게 치료하는 것들이에요. 제네시스, 초음파 관리, 고주파 약하게 하고, 이런 재생 치료는 2주 간격으로 하는 걸 권해드리고 빠르면 한 달 정도면 효과를 보이는데 보통은 표피의 재생 주기가 최소 4주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2달 정도면 겉에 피부가 이제 막 땡기고 건조하고 했던 것들은 많이 좋아지시게 돼요. 두 번째로 깊은 층에 볼륨이 확 꺼졌을 경우에 뭘 채워줘야 되는데 필러나 지방 이식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눈 밑하고 볼 위주로는 필러가 선호가 되고, 지방 이식은 또 수술이잖아요. 수술이니까 시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수술로 회복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래서 많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필러나 다른 재생 치료를 해서 볼륨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방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오래 지속되는 필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각도 보톡스 부작용으로 오신 분들도 오래가는 필러를 안 권하는 이유가 이런 시술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 갖고 있는 거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필러가 정신건강에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될 볼륨이 아주 얕으면서 고르게 펴져 있는 이런 외측이나 입가 이런 데는 재생주사, PDRN이나 뭐 리주란, 이제스킨 쓰는 경우도 있고, 정했는데도 지방세포의 재생이 안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이식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방이식이 천년만년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니까 부작용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이 생기기 전 얼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하면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는 조금 줄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경 손상이 왔다, 감각도 좀 이상하고 움직임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먹는 약을 쓰면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이랑 저희 재생치료 위주로 합니다. 이게 수술적으로 잘라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고 그동안에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먹는 약과 재생치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대표적인 약으로 이제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광대 축소나 뭐 다른 뼈 윤곽 수술하고 나서 신경 손상이 와서 이상한 감각 오고 불편한 거 있을 때 이 약 쓰면은 좀 많이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가바펜틴하고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 쓰면서 좀 지켜보면 거의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링크 걸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